여러분, 혹시 매일 쓰는 기술, 아니, 저 멀리 화성 탐사선에도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파이썬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코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언어 하나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통째로 바꿔놨는지 그 진짜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술이라니까요.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와, 파이썬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수많은 서비스, 그 기술들 뒤에 바로 이 파이썬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개발자 한 명이 그냥 쉬는 날 취미로 끄적거린 프로젝트가 갑자기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때는 1980년대. 이때 프로그래밍은요, 정말 소수 전문가들만의 세상이었어요. 코드를 짠다는 건 사람이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었죠. 오로지 기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딱 거기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컴퓨터 시간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파이썬의 뿌리가 된 생각은 완전 정반대였던 거죠. 아니, 컴퓨터 시간보다 개발자 시간이 더 비싸고 소중하잖아. 바로 이 생각,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어마어마한 혁명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바로 ABC 프로젝트라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요. 근데 정말 중요한 유산을 하나 남겼습니다. 코드를 읽기 쉽게 만들려고 들여쓰기를 강제한 건데요.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파이썬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이 되거든요. 야, 정말 위대한 실패가 낳은 위대한 유산. 딱 맞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의 주인공 귀도반 로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기존에 쓰던 도구들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가 때 뭘 했냐면 에이, 그냥 내가 쓰기 편한 거 하나 만들자 하고 결심해버립니다. 네, 이게 바로 파이썬 혁명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귀도의 파이썬 레시피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했어요. 자, 첫 번째, ABC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거, 그 단순함 있죠. 그거 가져오고, 두 번째, 시스템을 좀 주무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추가해요. 세 번째, 개발자들 머리 아프게 하는 복잡한 것들은 싹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코미디 쇼 이름을 딱 붙여서 재미까지 챙겼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막 멋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동료한테 이거 봐라 하고 야심차게 딱 보여주는데 세상에 코드 딱 한 줄 쳤는데 프로그램이 뻗어버린 거예요. 완전 굴욕이었죠. 이 얘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모든 위대한 시작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작고 어쩔 땐 좀 창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파이썬 이야기가 정말 특별해져요. 보통 이런 건 큰 회사가 돈 대주고 키우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아니었어요. 순전히 자발적으로 모인 커뮤니티의 힘으로 컸거든요. 그 시작은 아주 옛날 인터넷 게시판 같은 유즈넷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진짜 놀라워요. 1991년에 압축 파일 21개로 겨우겨우 공유하던 그 프로젝트가 불과 3년 만에 20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1년 만에 이걸 개발하는 사람이 월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순전히 커뮤니티의 힘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독특한 커뮤니티를 이끌었던 귀도의 역할도 참 독특했어요. 별명이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였거든요. BDFL이라고. 이름만 들으면 좀 무서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여러 사람 의견은 다 듣는데 마지막 결정은 딱 한 사람이 내려서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걸 막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덕분에 파이썬이 초기에 막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파이썬에도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파이썬 2-3 문제였는데요. 더 좋게 만들려고 파이썬 3를 내놨는데 이게 예전 코드랑 호환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커뮤니티가 무려 10년 넘게 둘로 쫙 쪼개지는 대분열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고통의 세월이 그대로 보이죠. 2007년에 파이썬 3이 나왔는데 2010년대 내내
아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전화는 더디고 커뮤니티 갈등은 깊어지고 머리로는 알아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에 인스타그램이 우리 파이썬 3으로 바꾸는 거 성공했어요 하는 사례가 딱 나오면서 드디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50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당시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드롭박스라는 회사 하나에서만 파이썬 3로 바꿔야 할 코드가 500만 줄이었던 겁니다. 500만 줄! 와, 이런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으니까 그 전환에 10년이 넘게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길고 길었던 내부 위기를 이겨낸 파이썬은요, 마침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파이썬의 성공은 한 방에 터진 게 아니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마치 파도처럼 여러 번의 거대한 물결을 타고 성장했거든요. 첫 번째 파도는 유튜브 같은 웹 개발이었고, 두 번째 파도는 나사 같은 과학 컴퓨팅,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휩쓰는 세 번째 파도, 바로 데이터 과학과 AI. 이 거대한 물결들을 차례로 타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결국 성공 비결을 따져보면요. 처음 그 생각, 그 초심으로 돌아가요. 배우기 쉽다,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이미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거대한 생태계가 있다는 거. 특히 아나콘다라는 게 나와서 복잡한 설치를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해 주니까 이게 데이터 과학 분야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죠. 자, 그런데요. 파이썬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사실 코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드,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아주 독특한 문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파이썬의 가장 큰 행사인 파이콘에서 여성 발표자 비율이요. 2011년에는 고작 1%였는데 5년 만에 40%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커뮤니티가 다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마리에타 위자야입니다. 창시자인 귀도가 제가 직접 여성 핵심 개발자를 멘토링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때 그녀가 용기를 내서 나섰고 마침내 파이썬 최초의 여성 핵심 개발자가 된 거죠. 와, 한 사람의 성장이 커뮤니티 전체에 이렇게나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언어 때문에 왔지만 커뮤니티 때문에 머물렀다. 파이썬 핵심 개발자가 한 말인데요. 이 한 문장이 파이썬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기술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하는 힘은 결국 서로 돕고 함께 크는 그런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커뮤니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파이썬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던 딱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됐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신의 손에도 이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